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오늘의 이야기꾼입니다. 광활한 전략 게임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특정 조합과 전략은 오랫동안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두 명의 위대한 책사형 검병, 바로 손자와 람세스에 대해 심도 깊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손자병법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고대의 위대한 전략가 손자,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파라오로 칭송받는 람세스. 이 두 영웅의 조합이 필드에서 만났을 때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 필드를 지배하고 있는 다른 강력한 조합들, 예를 들어 무사도 보병이나 삼국지 최강의 무장 여포를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의 분석은 단순한 전투 기록의 나열이 아닙니다.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전략 연구를 위한 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식의 공유는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시길 바라며 이제 그 깊이 있는 전략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 한 가지 기준점을 설정했습니다. 바로 저의 손자 부대 조합입니다. 저의 손자는 하늘의 기사, 고요한 물, 그리고 영원의 불꽃 날개라는 세 가지 인장 반지를 고정적으로 착용할 것입니다. 이 조합은 실험이 끝날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주며 관찰할 대상은 바로 상대방, 즉 람세스와 다른 영웅들의 부대 조합과 그들이 사용하는 병종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손자 대 람세스입니다. 이 대결에서 상대방 람세스는 숭고한 산, 고요한 물, 하늘의 기사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이 조합은 극단적으로 방어에 치중한 소위 탱커 조합입니다.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손자의 폭발적인 공격력이 이 견고한 방어벽을 뚫을 수 있는가? 둘째, 만약 람세스가 방어용 반지인 숭고한 산 대신 공격용 반지인 영원의 불꽃 날개를 착용한다면 전투 양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실험을 진행하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페르시아 불멸자나 일본 사무라이 같은 특정 병종의 미세한 능력치 차이가 승패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많은 테스트 결과 놀랍게도 그 차이는 거의 무의미에 가까웠습니다. 전투 보고서는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전투의 승패가 유닛의 작은 퍼센트 차이가 아닌 더 큰 그림, 바로 인장 반지의 조합과 전략적 운용에 달려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방어에 치중한 람세스와의 전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람세스의 방어력은 막강했습니다. 숭고한 산 반지는 손자의 피해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고, 전투 기록을 보면 람세스 측의 영웅들이 더 높은 피해량과 치유량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번 중 6번 혹은 7번은 람세스가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람세스의 고유 능력은 전투가 길어질수록 공격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조합으로 버티면서 후반을 도모하는 전략이 손자를 상대로 매우 유효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람세스 측의 운이 좋아 스킬 발동이 연속적으로 터지면 손자는 압도적으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손자가 람세스를 이기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제 손자가 착용하고 있던 영원의 불꽃 날개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는 공격 시 일정 확률로 상대방에게 침묵 효과를 부여합니다. 침묵 효과는 단순히 스킬을 한 번 막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공격 흐름과 영웅 간의 시너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람세스가 결정적인 스킬을 사용하려는 순간, 혹은 그의 동료 영웅이 치유나 강화 효과를 주려는 타이밍에 정확히 침묵이 발동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람세스는 자신의 턴을 허무하게 넘기게 되고 그 사이 손자는 모든 공격을 퍼부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록한 한 전투에서는 단 3번의 침묵 효과가 람세스에게 정확히 적중하여 손자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람세스의 스킬 발동 횟수는 평소보다 5회에서 8회나 줄어들었고, 이는 그의 총 피해량이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의 불꽃 날개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방어에만 치중한 람세스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손자라는 영웅 자체가 강한 것일까요? 아니면 영원의 불꽃 날개라는 아이템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2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 람세스 역시 저와 동일하게 영원의 불꽃 날개 반지를 착용했습니다. 즉,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맞춘 완벽한 미러전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 양측 모두 침묵이라는 강력한 변수를 가지게 되자 전투는 다시 람세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순수한 기본 능력치와 스킬 메커니즘만 놓고 보면 람세스가 손자보다 더 꾸준하고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딜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빠르고 더 자주 스킬을 사용하며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자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미러전에서 손자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나 영원의 불꽃 날개의 침묵 효과가 상대방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결정적인 순간에 발동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침묵은 상대 람세스 본체에 적중하고 상대의 침묵은 나의 동료 영웅에게 들어간다면 그 미세한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확률에 기댄 매우 불안정한 승리 공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손자 대 람세스 구도에서 람세스가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영웅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영원의 불꽃 날개를 통해 상성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조커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다른 강력한 조합들을 상대로도 통할까요? 저희는 다음 실험 대상으로 현재 필드에서 가장 위협적인 조합 중 하나인 미야모토, 무사시 중심의 무사도 보병 부대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손자는 미야모토 부대를 상대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매번 이기는 것은 아니었고 승리하더라도 병력이 얼마 남지 않은 아슬아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승리의 방식은 람세스를 상대할 때와 동일했습니다. 영원의 불꽃 날개의 침묵 효과가 상대방의 핵심적인 연계기, 예를 들어 미야모토의 도약 공격이나 다른 영웅들의 강화 스킬을 끊어주는 순간 손자에게 승기가 찾아왔습니다. 단 3번의 침묵만으로도 강력한 미야모토 조합을 무너뜨리는 모습은 이 침묵 전략이 특정 상대를 넘어선 범용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실험은 장비나 보석 등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압도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등한 조건이라면 손자의 침묵 전략은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손자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삼국지 최강의 무장, 여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전투 분석에서 여포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포는 이 게임의 전투력 측정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손자는 여포를 상대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포의 스킬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여포의 핵심 공격 스킬 중 일부는 패시브 즉 지속 효과이거나 2차 타격 판정입니다. 침묵은 오직 영웅이 직접 사용하는 액티브 스킬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의 필살기인 침묵은 여포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치 소설 삼국지에서 그 어떤 책략으로도 묶어둘 수 없었던 여포의 용맹함처럼 게임 속에서도 그는 침묵이라는 족쇄를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실험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전투는 일방적으로 흘러갑니다. 영원의 불꽃 날개가 있든 없든 어떤 조합을 하든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손자는 여포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너질 뿐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실험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책사형 건병의 왕좌는 여전히 람세스의 것입니다. 그는 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잠재력을 가진 영웅입니다. 둘째, 하지만 손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의 불꽃 날개라는 핵심 아이템과 결합했을 때 람세스나 미야모토와 같은 최상위 조합을 상대로도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손자 부대가 침묵이라는 변수 창출 능력을 통해 불리한 상성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손자나 람세스라는 영웅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영원의 불꽃 날개라는 인장 반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템은 전투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책사형 건병을 운용하고 있다면 저는 강력하게 영원의 불꽃 날개를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부대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여포와 같이 침묵의 면역인 영웅이라면 다른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전략 수립에 깊이 있는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으며 오늘의 결론이 내일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구와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전략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